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로우. 자, 같이 보시죠. 일단은 여러분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리플 에피소드 드랍 9번째 이야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이따가 자세한 내용 다루겠습니다만은 촬영했다고 트위터에 리플사 직원들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그 에피소드 드랍도 이 주기가 있거든요. 예, 그 주기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번 주에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기 보고서도 전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한 3일 전후쯤에서 그때쯤 나오거든요. 그런 패턴을 미뤄볼 때 2018년 4분기 보고서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히 좀 프리뷰를 하자면은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를 봐야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분기 판매 내역에 대해서 그 XRP 레저는 퍼블릭 레저이기 때문에 같이 데이터를 뽑아봤고요. 그 뽑은 데이터를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서 차트로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3분기 때보다는 4분기 때 판매량이, 그러니까 판매량이라고 하는 건 XRP 개수예요. 개수 기준으로 봤을 땐 3분기보다 약간 낮아요. 낮은데 같이 평균 가격을 한번 계산해 봤을 때는 4분기가 3분기 때보다는 평균 가격이 높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약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렸죠. 사실 그 분기의 평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기간, XRP를 리프사한테 구매하는 기간이 계약서에 XRP 단가를 뭘로 박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가격은 3분기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면모를 고려했을 때 아마 4분기 때도 3분기만큼의 판매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총 판매 금액이 3분기에 못지않지 않을까. 3분기만큼 되지 않을까. 물론 적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그래도 1, 2분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을지,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에피소드 드랍 9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프사 직원들이 사전에 촬영 장소를 공개하면서 트윗을 올렸어요. 근데 그때 출연한 사람이 켈리라고 트위터에 맨날 그냥 HR 담당이에요. 그 인사 담당인데 구인 광고도 많이 올리고 그 사람이 에피소드 드랍 9에 인터뷰 자로 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되게 궁금해요. 아무래도 약간 인사 관련해서 뭔가 소식을 전달할 것 같은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뭐 상하이 이런 데를 얘기하려나요? 최근에 상하이 오피스 개설하려고 뭔가 열심히 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얘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 말까지 해서 그 중동 지역에 오피스를 개설한다고 했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 그런데 오피스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소식을 전할지 아니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소식을 전할지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예정돼 있는 소식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프리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로. 아빠 근데 여기 뭐 있을까요? 물 있겠죠? 네. 근데 이거 아예 뚜껑이 깨졌어요. 뚜껑 깨졌어? 여기 아래 뚜껑이 깨져서 밑에 아예 갖고 놀다가 낡으면 버릴 거예요. 낡으면 버릴 거야? 갖다 줘. 컵 맞아. 컵 용도로 쓰는 거야 그거. 이거 뚜껑도 되고 컵도 되고. 컵도 되고 맞아요. 네, 잠깐 실례했습니다. 놀러 왔어요? 물 맛있어? 아빠 안녕. 안녕. 문 닫아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고마워요. 근데 아까 소리 다 들었어요. 소리 다 들렸어? 빠이빠이. 해서 사람하고 얘기했죠? 네. 잠깐 실례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머큐리 FX 관련된 인터뷰인데요. 일본에 있는 이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 간단히 보면은 번역기 써야겠죠, 당연히. 예. 기존에 있던 기사랑은 약간 다른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머큐리 FX CEO를 인터뷰했고요. 뭐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같이 얘기 나눴던 이 500만 원 정도 송금 처리한 거, 그 푸드 업체, 영국에 있는 푸드 업체가 이제 머큐리 FX 통해서 500만 원치 정도의 송금을 했고, 그 송금할 때 시간적으로는 31시간 정도 세이브했다고 했고, 금액적으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그 정도 세이브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머큐리 FX의 CEO가 스위프트는 낡은 기술이다, 오래된 기술이다, 리프사가 대체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한 것 중에 그 질문도 있어요. 메이저 은행, 이 대형 금융기관 얘기하죠. 메이저 뱅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사용하고 있냐, 이 사람한테 질문했는데, 일단 머큐리 FX의 CEO는 리프사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딱 깔끔하게 중립적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대신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뱅크 참여 없이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워와 매력에 매료되었다, 사로잡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맥락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설명드리기도 했지만은, 그 현재 구조가 이거잖아요. 이게 보내는 쪽이고, 보라고만 쓸게요. 받는 쪽. 그리고 이게 중개은행 또는 환거래은행이라고 부르는 중간에서 수수료 받는 은행이죠. 지금 이 구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요 사람, 요 역할을 하는 애들 입장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는 리프사가 달가울까요? 얘네한테? 리프사가 달가울까요? 리프사는 참고로 이거를 없애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엘리미네이트 시키겠다고, 이거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가게 만들겠다고, 솔루션 엑스라피드 만들고, 그리고 차후에는 XRP를 직접 들고 송금할 수 있도록, 세르먼트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펼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나눠보죠. 얘네 입장에서 리프사가 달가운 존재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현재 구조로 하면서 이 본인들이 중개하면서, 그러니까 환거래를 진행해주면서 본인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 때문에 질문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 주셨냐면, 과연 은행들이 리프사를 반겨할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구조로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리프사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극히 얘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고, 얘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얘네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을까요? 기존 방식이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당연히 요겁니다. 리프사가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 월등히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에요. 월등하게. 여기 거치면 느리기도 느리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중간에 이 중개해주는, 그리고 환거래를 진행해주는 이 카운터파티, 이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매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제시하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다차원적으로,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 하는 게 그냥 갈라져 있을까요? 얘네 존재랑 얘네 존재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을까요? 그 의문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이거 하는 애가 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요 역할을 하던 애가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은행들이니까. 뭐 중개만 할 거예요, 은행들이? 전혀 그렇진 않죠. 본인이
본인 고객들의 돈을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 해줘야 될 경우도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걸 따지면은 어떤 A 은행이든 B 은행이든 C 은행이든 이 두 역할을 동시에 할 텐데요. 물론 아닌 은행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규모가 큰 글로벌 은행들은 대개 다 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겸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기타 등등 점점점이라고 찍을게요. 점점점. 이 은행들이 중요한 거는 이 두 역할을 보통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을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게 더 이득일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리플사의 솔루션을 빨리 채택하고 싶을지 아닐지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건 본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좀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두 개로 딱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아마도 애매할 거예요. 애매할 거지만은 그 중에는 분명히 리플사의 솔루션 채택하는 게 더 이득인 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되게 이제 정말 거대한 자본을 사용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움직일 때 많은 거를 중간에서 환거래 처리해주고 중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의 구조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금이 많다면 현재 구조에서도 각 나라의 법정화폐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본인도 프리펀딩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리플사의 솔루션을 안 써도 지금 상태에서 본인은 많이 손해 안 보고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엑스커런트만 있어도 충분해요. 왜냐면은 프리펀딩은 자금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얘가 실제로도 존재하죠. 누구죠? 웨스턴 유니언. 되게 쿨하잖아요. 웨스턴 유니언. 리플사 솔루션 엑스라피드 이 파일럿 테스트 하면서 CEO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모르겠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비싼 것 같다. 비용이. 우리 이거 없어도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아직도 도입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프리펀딩할 돈이 넘치고 넘쳐서 여기저기 법정화폐들을 소유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몇 개만 꼽을까요? 미국 달러, 엔화, 그리고 위안. 우리나라 돈도 이 안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화도 포함시킬게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원화 포함시키고 러시아 화폐 또 어디 있을까요? 영국, 기타 등등 세계 강대국이라고 또는 세계 국가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뭐 3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의 법정화폐를 직접 다 프리펀딩해서 보유할 수 있겠죠. 여기는 확실해요. 본인들이 이거를 최적화해서 그 환거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실제로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은 100년 동안 이런 송금을 했었기 때문에 엄청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세틀먼트에 관해서는 사실 부담이 없죠. 얘네 입장에서는. 직접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면 돼요. 삼자한테 맡길 필요도 없고 중개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다 프리펀딩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리얼타임 페이먼트만 가능하면 바로 프리펀딩 해놓은 돈을 그 방식을 많이 말씀드렸죠. 자기 계좌에서 돈을 그만큼 마이너스하고 그리고 받는 쪽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프리펀딩한 돈으로. 그러니까 리얼타임 페이먼트만 있으면 세틀먼트는 그닥 부담 없이 본인들 재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프리펀딩할 돈이 넘쳐서 많은 법정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직접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도 얘네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데 법정화폐는 보유하기가 힘들어요. 관리도 힘들어요. 일단 구매 자체의 유동성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구매 자체가 어려워요. 유동성 부족으로.
그리고 관리도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들의 법정화폐들은 웬만한 외환시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도 쉽고 유동성도 풍부하니까 구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웨스턴 유니언 소식을 보면은 인도 막 이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 거기 현재 있는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 또는 콜라보레이션을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의 솔루션이 얘네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국가에서는 강점을 갖죠. 왜죠? 엑스라피드는 온디맨드잖아요. 온디맨드 리퀴디티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받는 형태잖아요. 사전에 안 사도 되고 프리펀딩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네도 동기부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인도라던가 방금 말씀드린 아프리카에 갈 때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리플사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런 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다른 솔루션 현재는 아직 없죠. 이런 게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웨스턴 유니언 얘기가 나와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대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프리카나 인도의 법정화폐 이 프리펀딩 하기 어렵고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직접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의 솔루션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 저런 데죠. 대형은행이나 또는 웨스턴 유니언 같이 프리펀딩할 자금이 많은 회사들. 그런 포인트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CEO는 지금 이 블록체인에 의한 송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리플이라고 봐도 되죠. 리플사라고 봐도 될 겁니다. 스위프트 거래량을 상회하는 시기, 그러니까 맞먹는 시기는 2년, 3년 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 송금업체의 머큐리 FX라는 회사의 CEO일 뿐이고 저 사람은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 듣고 2, 3년 후에는 리플사가 스위프트 제끼겠지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업계에서 실제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CEO가 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텔레그래프 일본에 있는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같은 거예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커스 트리처가 기사 하나를 트윗했는데 아랍뉴스죠.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사우디 센트럴뱅크 사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써있죠. 리플사와 사인을 했다, 계약을 했다. 뭐 하려고? 더 킹덤은 이제 사마를 얘기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그들의 페이먼트 인프라스트럭처 엑스커런트를 써서 개선하기 위해서 사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센트럴뱅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국가 사우디 왕국에서 참여하는 은행들은 이제 엑스커런트를 쓰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깥 국가로 나갈 때 핵심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다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거는 그거야. 사마가 직접 아까 사우디에 있는 은행들에게 이 교육 프로그램 제공할 거라고, 트레이닝, 이 리플사의 솔루션 쓰는 거 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 제공할 거라고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얼마 정도 이제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절감할 수 있는지 나온 내용입니다. 러프하게 연간 애뉴얼리에요. 그러니까 애뉴얼리 연간 기준으로 한 200만 불에서 400만 불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사마가 세컨드 센트럴뱅크, 두 번째 중앙은행이 됐다. 어떤 거? 블록체인 이용해서 이제 페이먼트 변화시킨 거, 혁신한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구죠? 여기도 나오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나오고, 이 기사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상기 차원에서 다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이 좀 이달나게 중요한데요. 보면은 여기 나오죠. 사마가 어넌스 알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개발할 거라고. 이 국가 내셔널 크립토 커런시죠. 이거 CBDC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100%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정황상 다른 기사 내용과 그리고 얘네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 기사 내용 정황상 이렇게 합쳤을 때 이 국가의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아마 CBDC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콜라보레이티브, 아랍에미리트 뒤에 나오죠. 계속 말씀드렸죠. 사마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서로 협력해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네. 이 스테이트백 크립토 커런시스 이거 가능하게 할 거다. 이 나라들에게 가능하게 할 거다. 어댑터. 예. 최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적용하는 거 되게 추상적으로 적어놨어요, 기사를. 그래서 뒷부분은 크로스버더 페이먼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예, 비용 절감하면서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디지털 커런시가 사용될 거라고 나오죠, 트랜잭션에.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CBDC로 둘이 수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XRP나 디지털 에셋을 얘기하는 건지는 불명확합니다. 어쨌든 디지털 커런시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주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커스 트리처가 이 내용을 트윗했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1분기에 CBDC 발행한다고 했는데 뭐 상반기 내로만 해도 대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엑스라피드 써준다, XRP를 세르먼트로 써준다, 그럼 대박이죠. 물론 이제 중동이긴 하지만 저는 대박이라고 봅니다. 중앙은행이 써준다는 자체가 대박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중앙은행이 쓴다면 그 뒤에 어떤 의미까지 내포하는지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이 쓴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 합법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XRP를 쓴다? 그럼 그 나라에서 XRP 합법이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XRP를 써갖고 송금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써도 정부에서 말리지도 않을 뿐더러 중앙은행이 나서서 쓴다는 거는 뭐 말 다 했죠.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안정성을 또 갖는 의미도 돼요. 레퍼런스로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떤 특정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으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나라에서 그냥 나라 통째로 어떤 디지털 에셋을 쓴다. 그 뭐 세르먼트 할 때 쓴다. 커다란 의미를 갖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되게 그냥 후진국에다가 믿을만하지 않은 국가 이 정도로 보면은 아이 뭐 쟤네가 쓴다고 뭐 저게 안정적이냐, 뭐 쟤네 후진국이니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국가한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나라에서 쓸 정도면 이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 뭔가 있는 거구나, 관심을 갖거나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굉장한 의의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설명을 드릴게요. SBI 오늘 점검 끝냈죠. 번역기 돌려서 보면 유지보수 종이 안내해갖고 오늘 예정돼 있던 점검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오늘의 점검에 대해서 공지를 한 적이 있었죠, 사전에. 오늘 점검 이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출금 서비스가 개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 말 아니면은 늦으면은 다음 달 초까지 해서 아마 출금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히 짚는 의미로 다시 말씀드리면 XRP 입출금 지원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소식이 중요합니까? 왜 다루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당연히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XRP를 보낸 쪽에서 그 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사고요, 법정화폐로. 그 다음에 받는 쪽 국가로 넘어가서 그쪽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XRP 산 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나라 법정화폐로 XRP를 팔아서 바꾸죠. 그죠? 이 과정만 봐도 입출금이 당연히 돼야지 받는 쪽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입금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보낸 쪽 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선 출금이 가능해야지 이 엑스라피를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SB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SBI 그룹 키타오 회장 맨날 뭐 얘기하죠? XIP를 글로벌 세ttlement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맨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XIP를 쓸 거라고 글로벌 세ttlement로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SBI 그룹에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당연히 뻔한 얘기죠. 엑스라피드 이 거래소가 파트너 거래소로서 지원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자, 포인트만 찝어서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벡트가 트윗을 하나 남겼어요. 오늘 짤막한 트윗 하나 남겼는데 크립토 커런시 하나 딱 남겼습니다. 이 보면은 스레드를 단 건데요. 이 NISE 뉴욕 증권거래소 공식 트위터에서 이렇게 뭐 남겼어요. 아래 뭐 리스트를 남겼어요. 이렇게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인스타그램, 뭐 테슬라, 스카이프, 뭐 트위터 막 기타 등등 막 에어비앤비 막 남겼는데 이거를 보면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What else? 뭐가 더 있냐 했더니 크립토 커런시라고 딱 한마디 남겼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기다리고 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24일 본인들이 예정했던 날이 3일 정도 딱 남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직도. 도대체 CFTC의 승인은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벡트가 언급돼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정황상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거래하려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CFT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미국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운영하는 애들이 불법으로 마구잡이로 거래는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에 대한 소식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참고해 볼 때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나 작년에 딜레이 될 때는 사전에 알렸거든요. 작년 저랑 같이 보셨지만은 작년 11월인가요? 그때도 딜레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두 가지 정도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 이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우리 생각과 달리 딜레이가 돼서 그 예정일을 올해 1월 24일로 넘기겠다라고 그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 디지털 커런시 뭐 다른 것도 고객의 피드가 있으면 뭐 추가할 생각이 있다.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례로 볼 때는 만약에 이번에도 딜레이라면은 사전에 공지를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고객들한테 몇 천억 정도 펀딩을 받았죠. 이미 투자를 받았어요. 이미 게시도 안 했는데 투자를 받았어요. 당연히 그 고객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오픈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한 몇 천억의 펀딩을 줬겠죠. 그런 점을 미뤄볼 때는 무조건 연기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연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객이 얼마나 펀딩을 했건 얘네가 예전에 연기가 이제 다가올 때 예정된 날짜가 다가올 때 사전에 연기 공지를 했다는 점, 이런 것과 상관없이 CFTC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가죠. 바이낸스 얘기인데요. 이번 주에 싱가포르에서 지금 블록체인 위크를 한 4일인가 5일 정도 해갖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며칠까지더라?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이낸스 CEO도 약간 깨방정 터는 걸 좋아하잖아요. 트위터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뭐죠? Careful what you wish for라고 해갖고 네가 바라는 소원 주의 깊게 신경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트윗을 남겼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센트 XIP 커뮤니티 일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하는 거 아니냐 다음 주에 뭐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잘 봐봐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비슷하게 남겼죠. 이런 식으로 남긴 게 바로 XRP 그 베이스 커런시로 추가하기 한 3일 전쯤에 비슷하게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미뤄볼 때 아마도 이번 주에 싱가포르 달러를 페어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XRP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최근에 영국 파운드라던가 유로화 페어를 추가할 때 BTC랑 이더리움만 추가했죠. 비트코인이랑. 아직 XRP는 쌍을 안 만들어줬어요. 그 법정 화폐들은. 그래서 단순히 XRP에 대한 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싱가포르 달러 페어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초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 XRP 다렌 트윗인데요. 이 친구가 자료는 잘 찾는다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친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XRP 레저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스트넷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갖고 올렸는데, 여기가 스위프트 페이먼트를 쓰고 여기가 뭐 리프사 솔루션 쓴다 이 얘기가 나와갖고 그러면 스위프트랑 리프사랑 협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굉장히 무리수죠. 그러면 이미 나왔어야 되죠. 산탄데르 스위프트 쓰잖아요. 리프사 솔루션도 쓴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리프사랑 스위프트랑 파트너십인가요? 굉장히 무리수죠. 그러니까 이 친구 거를 보시되 이 친구가 그 첨언하는 내용은 좀 잘 걸러서 들으세요. 예,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는 잘 찾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적절하네요. 지금 이 친구가 찾은 자료 중에 지금 보시는 거 TCS, 이거 BANCS라고 부르는 이 TCS의 솔루션, 이 뱅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얘네는 그 얼마 전에 리플 거를 공식적으로 서포트 한다고 얘기를 했죠. 테메노스랑은 다릅니다. 테메노스는 아직 리프사의 솔루션을 공식 지원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단순히 남아있는 거는 2016년에 그 계속 언급되는 블루젤의 데모 시연 때 그냥 리플 게이트웨이를 썼던 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걔네랑 다르게 TCS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리프사의 솔루션 호환을 제공한다. 예. 여기가 보면은 이 쿠웨이트, 뱅크 오브 쿠웨이트, 거기가 이 솔루션을 쓴다. 가능성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거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들을 접목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러면은 리프사 솔루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가면 너무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분하실 때 뱅킹 시스템과 리프사의 엑스커런트, 페이먼트 시스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뱅킹 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은행이 업무 볼 때 쓰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은행이 업무 볼 때 본인들도 내부 결제해갖고 기한문도 만들어서 작성해서 계획도 보고하고 뭔가 일을 했으면 결과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전자결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보잉드 일정 관리도 해야 되고 메일 시스템도 써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뱅킹 시스템, 은행에서 쓰는 업무 시스템. 페이먼트 시스템은 그 은행에서 하는 업무 중에 다양한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엑스커런트예요. 엑스커런트가 뱅킹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를 이제 실제 적용해서 설명드리면, 뱅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리프사의 솔루션을 지원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의 뱅킹 시스템에 리프사의 솔루션을 이렇게 연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TCS 같은 경우도 뱅킹 시스템인데 이게 있잖아요. 코어가 있으면은 걔네 이제 업무 처리 시스템들과 이 페이먼트 처리할 때 엑스커런트 연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로 아티클 자료인데 그냥 보세요. 이 은행에서 리프사 솔루션 쓴다는 자료를 잘 찾았어요. 또 2018년이죠. 이 날짜도 잘 보셔야 돼요. 막 옛날 거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거는 아무래도 신빙성 많이 떨어지죠. 뭐 예를 들면 2015년, 2016년 자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빙성 떨어집니다. 그런 건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2016년 초까지도 리프사가 쓰던 그 비즈니스 방식을 폐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의 자료는 좀 약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때는 리프사가 은행들한테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내밀면서 야, 너희도 퍼블릭 레저인 XRP 레저에서 직접 게이트웨이 만들어서 참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던 시기예요. 근데 그건 은행이 거절했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리플 네트워크를 별도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2016년 초까지의 자료들은 그때 예전 거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인트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스뱅크도 나와 있어요. 일단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다른 자료죠. 이거는 잘 찾았어요, 이 사람이. 볼까요? 여기 핀테크 이니셔티브 해갖고 사마 아까 얘기 나왔죠. 리플사 딜을 했다, 계약을 했다는 얘기고, 보면은 아까 기사 내용이랑 약간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이죠? 센트럴뱅크 이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슈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디지털 커런시 CBDC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이제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했는데 페이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하겠다. 예. 그리고 샌드박스, 레귤러터리 샌드박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거는 그거예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클리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자료고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 IMF 자료죠. IMF 컨트리 리포트입니다. 거기서 만든 리포트인데 여기에도 이 내용들이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1월 29일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 IMF 자료의 리포트에는 이 완성되는 시기 CBDC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완성된 시기가 네, 놀랍게도 1월 29일로 돼 있어요. 올해. 아니 2018년이네. 이거 이 자료 아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이거 아니고 아까 저 자료에 출처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저 자료의 출처가 이겁니다. IMF 작년 자료예요. 작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오해 없으셔야 돼요. CBDC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자료랑 제가 혼동했어요. 이 자료의 출처입니다. 뒤에 거는. 그리고 요거는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이거 좀 난감한 건데 이 마이클 에링스톤이 트윗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폴드 쓰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어폴드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디지털 월렛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이 크레드라는 업체랑 협력해갖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어요. 뭐냐면은 바로 예금 서비스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근데 약간 내용은 예금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어폴드 지갑에다가 입금을 해놔요. XRP든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달러든 간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부여하는 건데 비슷하지만 예금은 아닙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뭐냐면 어폴드를 통해서 크리드라는 업체가 여러분들한테 대출하는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입금이라고 넣어놓는 거는 크리드에서 대출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XRP 1000개를 넣어놔요. 그러면 크레드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그 1000개를 크레드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대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올해 1분기구나. 올해 1분기와 2분기 때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제공하는데 그 퍼센테이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BTC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XRP 같은 경우 5% 그렇게 이자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있죠. 최대 10%라고. 근데 XRP는 5%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솔깃하시면 써볼만 해요. 왜냐면 이자율이 되게 높죠. 네, 이 정도면은 다른 예금 상품보다 높은 편인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과연 이 어폴드라는 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의 책임을 갖고 얼마만큼의 고객에 대한 그 보상을 해줄지 책임을 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상당히 법적인 문제라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좀 땡기는 수치다 해갖고 존버하시는 분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거의 다 봐갖고 이자라도 받고 있어야겠다 존버하는 동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어폴드가 해킹당하거나 이랬을 때 과연 어폴드가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네.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어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이런 식으로 타국에 있는 고객한테 뭔가 서로 약간 분쟁의 소지가 생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으로 그거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체크해 보신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내용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네요. 요것도 이게 그거예요. 에피소드 드랍. 이 사람이 켈리입니다. 이 라이나드 케이트 이 사람 그거잖아요. 진행자잖아요. 옆에 켈리 구인 광고 인사 담당 HR 담당이거든요. 이 트윗을 한 사람은 크레이그 디봇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죠. 예전에 멀티옵 설명했던 그 사람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죠. 버클리 나왔어? 뭐 다 스탠포드 버클리야? 아니 다 인재들이네. 자, 그래서 이 에피소드 드랍이 조만간 공개가 될 겁니다. 촬영 이미 끝낸 것 같아요. 편집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리프사 판매했고 3천만 개 판매했어요. 또 이번 달에 한 4천만 개 정도 판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보름 동안 4천만 개 정도 판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크리드 그거예요.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언이라고 돼 있죠. 이자 그거 주는 거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최근 소식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